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훈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구치소에서부터 호송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화장기 없이 수척한 모습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는데요. 가슴에는 수용자 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평소 유지했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핀으로 머리를 고정시킨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된 40년지기 최순실 씨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입장하는 순간부터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정면만 응시한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팽팽한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매주 3차례 이상 진행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는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입장이라며 청와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사죄하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함께 해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후 첫 방문인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지난달 4일 대선 후보 확정 직후 봉화마을을 찾은 지 49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지인 사람 사는 세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거론하며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행사 말미에 인사말을 통해 소회를 밝힐 예정인 문 대통령은 지난 82년 의기투합해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던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추도식에 참석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만남을 갖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 등 여야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봉화마을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미국 팝가수 공연이 열린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45분쯤 미국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열린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막 끝나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갈 무렵 매표소 인근에서 굉음에 가까운 폭발음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주변과 인근 지하철역을 통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아직 사상자 수습이 진행 중이며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MBC 방송은 사망자는 최소 20명이며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체스터 경기장은 2만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시설로 미국 인기 스타 공연이 열려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테러로 인한 폭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2차례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긴급 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일요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더 이상의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는 또 뉴욕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16일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이틀 전인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 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에선 추가 제재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이 해당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다 중동 정세가 더 경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중동 순방 두 번째 국가로 이스라엘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And must cease its deadly funding, training and equipping of terrorists and militias. And it must cease immediately.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로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비판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입니다. 이란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흘 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은 가치 없는 쇼라며 맹비난했고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이란 공포증을 이용해 중동 국가들이 더 많은 무기를 사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언론 등은 미국 이란 관계는 물론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라이벌인 사우디와 이란 간에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향후 중동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선 근로자 2명이 숨졌고 이 남양주의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파구 석촌동의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입니다. 사다리와 철망 등 공사 도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고 정리되지 않은 구조용 로프와 들것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이곳 지하 1층에서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48살 허모 씨는 떨어지는 기계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소방차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분이 구조돼서 나오시고 좀 있다가 또 한 분이 구조돼서 나오셨는데 들것에 누워서 이렇게 다. 아파트 공사장에 대형 크레인이 꺾여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55m, 약 17층 높이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바닥으로 떨어져 53살 성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26살 김모 씨 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틀 전부터 타워 크레인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안전수칙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이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스피 지수는 2288로 한 달 전보다 7% 올라 6% 상승률을 기록한 프랑스와 일본 증시를 앞섰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이 견인해 2조 5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7조 원 증가하며 이 전체 가계부채 총액이 1,35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는 전분기 증가폭인 46조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작년 1분기 20조 원과 비교해서도 축소된 규모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 1,000억 원 증가해
전분기 13조 5천억 원보다 크게 감소했고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폭도 같은 기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리스크의 관리로 증가세가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에서 2014년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커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말미에 인사말을 통해 소회를 밝힐 예정인 문 대통령은 지난 82년 의기투합해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던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추도식에 참석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만남을 갖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 등 여야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봉화마을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미국 팝가수 공연이 열린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45분쯤 미국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열린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막 끝나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갈 무렵 매표소 인근에서 굉음에 가까운 폭발음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주변과 인근 지하철역을 통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아직 사상자 수습이 진행 중이며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MBC 방송은 사망자는 최소 20명이며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체스터 경기장은 2만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시설로 미국 인기 스타 공연이 열려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테러로 인한 폭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불과 일주일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사죄하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함께 해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후 첫 방문인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지난달 4일 대선 후보 확정 직후 봉화마을을 찾은 지 49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지인 사람 사는 세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거론하며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훈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구치소에서부터 호송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화장기 없이 수척한 모습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는데요. 가슴에는 수용자 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평소 유지했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핀으로 머리를 고정시킨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된 40년지기 최순실 씨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입장하는 순간부터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정면만 응시한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팽팽한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매주 3차례 이상 진행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는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입장이라며 청와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